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내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었고 먼 훗날 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다면 저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 나오는 전쟁 영웅일 수도 있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명성은 없을지언정 임무와 휴머니즘에 목숨을 바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죠. 7월 4일생처럼 전쟁으로 비극을 겪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을 수도 있고 굳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플래툰처럼 적이 아닌 아군에게서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 국가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쟁 영화들도 액션에 집중해 있거나 영웅주의 혹은 휴먼 드라마 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적군이 점령한 영토에 살고 있는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입니다. 기껏해야 민병대 수준의 무장을 갖춘 주민들에게 우리의 마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린하기 위해서 호전성 그 이상의 악에 바친 적군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화 커맨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독소전쟁이 한창인 1943년에 벨라루스의 한 마을, 주인공 플리오라는 전쟁의 낭만주의에 젖은 철없는 소년입니다. 플리오라는 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르티잔에 합류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총을 노획합니다. 플리오라는 통곡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파르티잔에 입대하지만 정작 파르티잔 본대는 다른 곳으로 행군하면서 플리오라를 비전투원과 함께 후방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플리오라는 이에 낙담하지만 이내 또래인 소녀 글라샤를 만나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군의 폭격이 파르티잔 거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운 좋게 살아남은 플리오라와 글라샤는 황급히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지만 겁에 질린 플리오라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도망쳤을 것이라면서 의문의 섬을 찾아 뛰쳐나갑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학살을 당해서 마을 한켠에 무더기로 죽어 있었는데 플리오라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고 글라샤가 소리치는 것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글라샤는 이런 플리오라에게 귀가 멀었다면서 비난합니다. 플리오라는 정말로 피신해 있던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촌장을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며칠 후 충격을 어느 정도 추스린 플리오라는 피난민들에게 물자를 보급하러 떠났다가 일행을 잃고 다른 어떤 마을에 흘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곧 나치 친위대가 들이닥쳐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친위대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전부 창고에 몰아넣고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 나오는 사람은 풀어주겠다는 망언을 내뱉습니다. 마을에 연고가 없는 플리오라는 창고를 빠져나오고 친위대 역시 플리오라를 죽이진 않았지만 살아남은 플리오라는 독일군에게 붙들려서 꼼짝없이 학살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플리오라는 혼자서 떠돌다가 바로 앞에서 학살을 자행했던 그 친위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초반에 떠났던 파르티잔 본대를 만나고 자신이 마주쳤던 친위대를 본대가 소탕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친위대의 목적은 파르티잔과의 전투가 아니라 학살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대원들은 살아남은 독일군 포로의 처분을 논의하는데 타국에서 온 군인들은 자신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대의 지휘관은 고국에 손자들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파르티잔에게 자비를 구걸합니다. 이에 젊은 장교 하나가 그 사람들을 배신자라며 비난하는데 이 장교는 학살 당시에 아이들을 두고 나오라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모든 사건은 아이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파르티잔 대원들은 포로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방조하는 듯 하다가 그냥 그들을 사격해서 몰살합니다. 플레어라는 입대 당시에 자신을 닮은 한 소년을 발견하는데 이 소년은 버려진 히틀러의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초상화는 몰살당한 마을의 촌장이 독일군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플리오라는 초상화에다가 미친 듯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절규하는 플리오라의 얼굴과 함께 역재생되는 나치의 기록 영상이 몽타주로 교차 편집되어서 나오죠. 플리오라가 이 참상을 빚어낸 원인을 찾아서 자신의 분노를 총탄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어서 플리오라가 파르티잔의 행군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5년 구소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영화계는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데요. 소련 영화도 왠지 체제선전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이 영화는 공산권이나 독재정권 하면 생각나는 뻔한 선전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본작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제쳐두고 오로지 전쟁,
그리고 그것을 낳은 인간의 광기를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낱낱한 가학성은 정도가 지나친 수준입니다. 저는 좋게 본 영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걸 좋아하지만 노약자나 임산부 아니면 여타 비위가 약한 분들이 이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을 정도예요. 감히 말하건대 이 영화에 비하면 풀메탈 자켓이나 지옥의 묵시록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쟁 영화들이 전쟁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수준이라면 커맨시는 직접 관객을 전쟁터에다 던져놓고 어디 한번 버텨보라는 식으로 조소하는 영화입니다. 직접적인 묘사가 고어한 건 아니지만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플료라의 환각을 빌려서 관객에게 안기는 환상과 실체를 분간할 수 없는 경험, 편안해야 할 장면에도 시종일관 귀를 압박하는 음향,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 학살을 불꽃놀이 마냥 웃으면서 즐기는 독일군의 모습은 불편하다 못해 관객의 어처구니를 날립니다. 폭격 직후 플리오라와 함께 마을을 뛰쳐나가던 글라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이는 관객에게도 갑작스러운 시각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전쟁의 고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상기의 뜻이 플리오라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명 때문에 글라샤가 소리치는 것도 듣지 못하는데 이 이명은 영화상으로도 날카로운 소음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플리오라가 자신을 원망하는 촌장의 외마디를 듣는 순간 이 효과는 말끔하게 사라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절규가 플리오라를 관객들의 귀를 사정없이 때려박습니다. 플리오라는 땅에 머리를 묻어서라도 귀를 막으려고 하지만 글라샤는 그런 플리오라를 억지로 끌어냅니다. 전쟁의 참상을 깨달은 데 이어서 자신이 파르티잔에 가담했기 때문에 마을이 습격당했다는 죄책감까지 어린 플리오라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학살의 광풍이 끝나고 플리오라는 죽어가는 독일군에게서 붕대를 노획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치료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총을 수리하기 위함이었죠. 뒤이어서 플리오라가 파르티잔과 만나는 장면에서 카메라 앞에 플리오라와 멀리 떨어진 파르티잔 대원들에게 초점이 같이 맞춰지지만 둘은 가운데에 위치한 아웃포커싱 된 지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플리오라 역시 충분히 전쟁에 찌들었지만 완전한 파르티잔으로 거듭나려면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플리오라는 전쟁이 시작된 순간을 되짚어가면서 히틀러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지만 시간을 거슬러 가던 플리오라의 환상이 아기 시절의 히틀러에게 도달하는 순간 플리오라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범죄자에게도 순수한 시절이 있었음을, 역으로 가장 순수한 존재도 최악의 범죄자로 타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즉 전쟁을 일으킨 건 막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광기임을 깨닫는 순간이죠. 모든 사건은 아이들 때문에 벌어진다는 친위대원의 말도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대사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플리오라는 비로소 파르티잔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던 갈 곳 잃은 소년이 아닙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적을 하나라도 더 살상하기 위한 전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강렬한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독일은 나빴고 소련은 착했으니까 여기에도 프로파간다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나치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까여도 되는 모티브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베트남전 전쟁 범죄라든지 한국군 내에 존재했던 위안부라든지 이런 역사의 암울한 면을 다루는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영화계가 정부 입맛에 맞게 돌아가는 경향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요원한 반응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화제의 영화 미나리 아니면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